탄원서 2022년 12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9단독 이원종 판사님께 존경하는 판사님, 사건 2020고단 5320호 사건에 조원진 우리공화당 당대표를 비롯한 9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라는 마음으로 두 번째 탄원서를 올립니다. 오늘은 좀 긴 글로 제가 왜 탄원서를 보낼 수밖에 없고 왜 판사님께 호소를 하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6년 이맘때 대한문 앞과 서울 광화문 앞에서는 낮과 밤이 확연히 다른 것은 말할 것도 없었고 정치적인 관념이 확연히 다른 사람들의 치열한 투쟁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이념이 다르다고는 했지만 실제로 본 탄원인은 그때까지 살면서 한 번도 좌나 우의 개념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또 감히 나라를 생각한다, 걱정한다, 더더욱 대통령을 걱정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살았던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8월인지 9월경부터 박 대통령에 대한 안타까운 방송들이 끊이지 않고 나오는 것을 보고 듣고 하면서 박 대통령에 대해 걱정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 2016년 10월 24일 JTBC에서 나온 말을 듣고 박 대통령을 많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상식과 양심으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광화문에서 벌어졌던 참혹한 인권살인을 보면서 그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판사님은 광화문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저는 울면서 거리로 나갔고 그리고 결국 조원진이라는 정치인과 같이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비록 박근혜 대통령이 4년 9개월의 구속 생활에서 작년 말에 석방이 되었지만 2016년의 그 광풍 속에 왜 그렇게 속전속결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고 재판을 받도록 했는지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지내온 세월입니다. 그리고 저는 감히 세상에 묻고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대한민국에 일이라도 좋아진 점이 있는가? 2016년 언론이 거짓과 조작으로 박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가담했다는 그들의 원죄 때문에 탄핵에 반대했던 국민들의 저항과 투쟁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또 2017년 3월 10일 돌아가신 분들의 죽음에 대한 것을 아직도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언론의 행태는 역사를 두고 비판과 비난을 받아야 할 엄중한 사실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투쟁을 하고 또 일부 재판을 받는 것을 많이 봤는데 혹자는 이렇게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좌파무죄, 우파유죄. 존경하는 판사님, 지난 12월 5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아쉬워하며 최후 진술을 한 것 같이 지난 정권 하에서는 우리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는 전혀 알지도 또 알려고도 하지 않고 오로지 우리를 극우 세력이라고 손가락질해 왔습니다. 1. 2018년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묵호항에 버젓이 들어왔던 북한 선박은 우리들 같은 우파들에게 너무도 분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얼마 전 미국의 펜스 부통령의 해고력에도 있었지만 평창올림픽이 아니라 평양올림픽을 만들려는 듯한 그 당시의 분위기에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들을 대신하여 조원진 대표와 여러 시민단체들은 북한에게 모든 것을 내주려는 정부에 항의를 하였고 그 표현으로 인공기와 김정은 사진을 태웠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한 우파의 언론인은 보수 우파의 양심을 대변한 캐그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정부에 공조하는 세력들에게는 조원진 대표가 눈의 가시였다는 것을 저희는 몸으로 겪어왔습니다. 너무도 많은 괴롭힘을 당해왔습니다. 심지어 당사 화장실에 폭파 유사 물질까지 설치하였던 사람들이 있었고 또 일부의 사람들이 당사에 쳐들어오기까지 하였지만 경찰은 전부 다 무혐의로 처리하였습니다. 2. 또 김창호라는 사람은 우리 공화당 행사뿐만 아니라 소위 우파라는 사람들의 수많은 모임이나 집회에 또 박 대통령이 구속되어 있었던 인덕원 구치소에도 끊임없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대응을 하면 고수를 일삼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판사님께서는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라를 구하겠다고 나와서 무슨 대가를 바란 것이 아닙니다. 나라가 망하면 안 된다고 울부짖었던 우리의 외침을 유일하게 조원진이라는 한 명의 정치인이
우리와 같이 했을 뿐입니다. 조은진이라는 정치인은 민주들과 같이 했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눈치를 보고 비겁한 정치인들에 비해 세상이 잣대려 보면 너무도 안타까운 상태에 있습니다. 게다가 2019년 6월 25일 급작스럽고 적법하지 않았던 박원순 시장의 만행에 가까웠던 행정대회 집행 중 당원들을 보호하려다 결국 지금의 재판대에 서게 된 조은진 대표를 위해 지난 세월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본 탄원인은 판사님께 하소연과 간청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화문 강장이는 서울시에서 세월호 추모관이라고 만들어주고 CCTV 설치, 전등까지 설치해주고 일부의 사람들이 지켜주기까지 했습니다. 또 강화문 강장이나 주변에는 우리 공화당의 텐트 전에도 후에도 수많은 단체들이 텐트를 치고 자기들의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우리가 텐트를 친 2019년 5월 10일 다음 날부터 일부의 특정 세력들은 서울시의 통행을 방해한다며 민원이라고 전화질을 수없이 하고 심지어 대통령이라는 자마자 탄핵 무효와 3.10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우리들을 눈에 가시 보듯 하여 박원순 시장이 다분히 의도적으로 우리 공화당을 억압스럽게 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오직 이 나라가 올바르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또한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은진 대표는 이 나라 정치에 꼭 필요한 인물입니다. 이러한 국민으로서 우리의 간청을 들으시어 꼭 조은진 대표에 대해 선처를 해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김기수라는 변호사가 프리덤 뉴스에 쓴 글이 2022년 12월 19일 페이스북에 올라와 봤습니다. 이렇게 태극기를 든 사람들이 있었고 또 백남기라는 농민의 죽음에 대해 그토록 진상을 밝히는 특정 집단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2017년 3월 10일 돌아가신 분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조은진과 당시 대한애국당, 지금의 우리 공화당 외에는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는다는 그 시기에 우리 공화당이 왜 2019년 5월 강화문에서 박원순에게 그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했는지 김기수 변호사의 글을 보시면서 판사님께서 헤아려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니 판사님께서는 깊이 우리의 이런 순수하고 나를 위한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조은진 우리 공화당 대표와 8 피고인들에 대해 깊은 선처를 간청드립니다. 이지나.